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민주당 근황입니다. 오늘 겸유공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말 그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전화조사로 7.2%포인트나 빠진 건 엄청난 충격인데요.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다수 당원들의 분노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여론조사 꽃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급락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화면접 7.2%, 그리고 ARS 8.9%나 빠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 하락했죠. 결국 이거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왜 우리들의 요구가 묵살당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요. 지금 실제로 탈당 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감정이입, 심리적 연대감, 심리적 일체감,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자존감이 외면당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온라인 여론전 차원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서적 일체감, 이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외로도 속도전, 그리고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디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김용민 의원도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국 당원들의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라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우원식 의원이 문제가 있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당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냐, 이거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거 맞냐, 필요할 때는 정치인들이 와서 후원해달라, 홍보 좀 해달라,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 여의도 안에서 다 판단했는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왜 니네들이 뭔데 난리냐, 이런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이걸 만들겠다고 약속했었고 실제로 총선 기간 동안에 엄청난 효능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22대 국회에 첫 시험대에 오른 건데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단 거고요. 이번 의장 선거에 임할 때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런 여러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생략된 점,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의원식 의원에게 이렇게 6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신속한 원구성, 협치보단 책임 정치, 그리고 검찰 언론개혁 완성, 개헌특위를 구성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공식적 의장 자문조직이 민주당 당론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의원들이 불신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약속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고요. 최민희 의원 또한 민심은 개혁국회고 개혁국회의 상징이 윤석열과 맞짱 떴던 추미애 후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당 내에도 이러한 분노한 당원들의 민심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기간에 상황실장으로 많은 역할을 한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당원 주권 개혁을 통해서 당 강화, 국민주권 정부 수립, 이 길을 닦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분노한 당원들이 탈당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처리할 수 있냐. 무엇보다 우원식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원식 의원을 찍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 여의도 내에서 이번에도 또 강성 지지자들이 난리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다녀야 되냐, 이렇게 바라보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서 점점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에 접근하는 의원들이 있기에 저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계속 힘을 보태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검찰 인사 직후에 김건희 씨가 자맹을 깨고 엄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대중 앞에 섰다, 이따위 소식들이 계속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고 민주당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빠르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인들처럼 문제의 핵심을 짚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무튼 관련한 기사에 채팅이 3,0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엄청난 역풍을 불렀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결국 자맹을 완전히 끝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겁니까? 한다는 소리가
김건희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종 외교 행사에서 공개 행보가 이어질 거다. 아주 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자 큰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아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일반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간의 자맹도 완전히 끝났다. 아니 도대체 뭐 저런 식으로 자맹을 끝냅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론에 관련한 사진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살다 살다가 진짜 대통령 해먹기 참 쉽죠. 본부장 리스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과 한마디에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툭 던지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됩니까? 이러니 당연히 야권에서는 김건희 등장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등장 시점을 보면 참 공교롭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검찰 인사 직후에 저렇게 등장하고 언론에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짜증난다. 어떻게 또 저렇게 나설 수가 있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냐? 역겹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국민 민폐 부부란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우리가 이 꼬라지를 어떻게 3년이나 볼 수 있겠냐? 이런 반응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김건희 씨의 책을 주었다는 아크로비스타의 주민을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저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이 책들을 주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히 최재형 목사의 사인이 있었던 게 드러나서 김건희 씨가 엄청난 망신을 당했고, 그리고 그 위스키는 도대체 어디 간 거냐? 게다가 검찰에선 소유권 포기 의사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절대 이미 제출 불가능하다. 이 책을 주었다고 밝힌 주민 권성희 씨는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무엇보다 수사팀이 다 바뀌어버려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하고요. 백은종 대표님도 오늘 오후 2시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입 취재를 기획한 의도, 전후 사정, 자세한 취재 경위, 보도 목적, 검찰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최근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가 줄줄이 쏟아지니까 야권에서는 계속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무엇보다 최은순 씨가 장고증명서 위조를 할 때 김건희 씨 지인 중에 도운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장고증명 위조가 일어난 시기에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재직하고 대선 과정에서는 1,000만 원으로 내서 고액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최은순 씨와 그 A씨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김건희 씨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무혐의로 끝났다는 거죠. 이러니 이게 공정상식 정의냐는 얘기가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씨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치외법권이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와중에 되도 않는 언플을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당연히 소식을 접한 시민들 입장에선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수사를 막는 검찰 파괴 인사다. 검찰 개혁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거고요. 최혜병 특검 문제도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건 지겹다고 봐선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에서 무능함을 제대로 드러내서 엄청난 역풍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생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뮤 대통합을 이뤄낸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요. K씨 미인증 직구 금지, 4회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이게 나라냐? 그래서 사방의 커뮤니티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유명 유튜버들도 관련한 영상을 다루니까 역풍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일시 중단이고 6월에 시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회를 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6월에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 저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이 말해놓고 6월 중에는 차단하겠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소리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민영화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도대체 뭐 뜨라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민주당의 지지율 급락, 이거 결코 그냥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정치인들처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 이 무능함, 그리고 김건희 씨의 뻔뻔함,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